벌어들인 만큼 마음껏 쓰면서 즐기는 인생. 짐 브레디. 브로드웨이의 하룬 알라시드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짐 브레디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는 가장 믿기 힘든 현상 하나가 사라졌다. 생전의 브레디는 옛 로마 황제들이 나이팅게일의 혀를 식사로 즐겼던 시절 이후 이 세상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아주 시끌벅적한 파티를 개최했었다. 때로는 같은 도시의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5개의 파티를 열어 흥청망청 놀기도 했다. 이런 파티는 17시간 동안 시끌벅적하게 계속되었고 비용도 2만 파운드에 이르렀다. 그는 손님이 귀가할 때 기념품을 선물하길 좋아했다. 주로 다이아몬드 브로치나 다이아몬드 시계 같은 작은 장식품이었는데 하나당 200파운드는 되는 것이었다. 브로드웨이의 방탕한 남자 다이아몬드 짐은 뉴욕 부둣가에서 그의 아버지가 임차한 술집의 위층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동요집을 배우기도 전에 술병에서 코르크를 빼내는 법부터 먼저 배웠다. 하지만 그는 평생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다만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는 동안 그는 수백 파운드를 술값으로 썼다. 서반구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샴페인과 라인강 지역의 와인을 사들였고 친구들에게 이런 술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친구들이 만취하는 동안 다이아몬드 짐은 그들 곁에서 자신의 사소한 목마름을 커다란 슈타인 맥주잔에 루트비어를 채워 해결했다. 그는 몸무게가 114kg이나 나갔고 먹는 것을 즐겼다. 매일 밤 15가지 요리가 나오는 저녁을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메인 요리의 양은 2~3배로 해서 먹었다. 그리고 초콜릿 450g을 먹었고 극장에서 먹을 박하사탕 박스도 챙겼다. 그는 매주 친구들에게 수백 개의 사탕 박스를 보냈다. 과자류 청구서만 매달 평균 400~600파운드 정도였다. 그는 차와 커피를 몹시 싫어했지만 오렌지 주스는 아주 좋아했다. 그는 턱 아래에 냅킨을 끼우기 전에 오렌지 주스를 4리터 가까이 해치웠고 종종 식사를 하면서도 비슷한 양을 마구 들이켰다. 한 번은 앉은 자리에서 6마리의 치킨을 먹어치우기도 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브레디가 나이 들어 위장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의사는 그의 위 크기가 일반인의 6배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이아몬드 짐 브레디는 어떻게 수백만 파운드에 이르는 재산을 모았을까? 그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미국에서 태어난 가장 숙련된 세일즈맨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행운이 따랐고 그는 기회를 잘 잡았다. 미국 철도가 나무로 된 객차였던 초기부터 그는 앞날을 내다보고 철제 객차를 팔기 시작했다. 미국은 변경지대가 서부로 확장되는 중이었다. 철도는 고리올가미를 던지듯 동서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남북으로는 캐나다에서 멕시코만까지 빠르게 설치되었다. 그가 처음 철제 객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전히 실험적 사업이었기에 아무도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주 놀라운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고 그것이 훗날 대박을 터뜨렸다. 그 계약은 철제 객차를 하나 팔 때마다 그에게 33.3%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내 미국의 모든 철도가 철제 객차를 납품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었다. 그들은 객차를 얻기 위해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서 공손하게 다이아몬드 짐 브레디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 그에게는 경쟁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철제 객차 판매로 250만 파운드를 벌어들였다.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50년 뒤에 태어나 오늘날 철제 객차를 팔려고 했다면 집안의 식료품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이아몬드 짐은 서커스의 왕, 바넘 이후로 가장 기이한 홍보를 함으로써 미국 동부 메인주의 스코이건부터 서부 뉴멕시코주의 산타페까지 유명세를 떨쳤다. 문자 그대로 자신을 다이아몬드로 꾸민 것이다. 그는 날마다 다른 보석 세트를 착용했으며
하루에 67번씩 보석을 바꾸어 착용하는 일도 잦았다. 그는 이 548개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19개의 루비를 몸에 달고 브로드웨이를 산책하곤 했다. 그는 자전거와 자동차 모양의 셔츠 장식 단추, 기차 엔진과 화물철도 모양의 소매똥 단추를 착용했는데 이런 물건 역시 아주 고가품이었다. 그는 황당무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돈을 많이 썼다. 축제날이 되면 뉴저지주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는 황금을 도금한 들통에다 우유를 받았다. 그의 당구대는 홍옥수와 청금석으로 상감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의 포커칩은 오닉스와 진주로 제작되었다. 그는 집에 가구를 설치하면서 실내 장식가에게 30만 파운드 이상을 지급했으며 그마저도 쉽게 실증을 느껴서 집에 있는 가구를 해마다 친구들에게 거저 나누어주고 새 가구를 사들였다. 그는 여배우 릴리언 러셀에게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박은 황금도금 자전거를 선물하기도 했다. 몸매가 날씬하고 맵시 있는 릴리언이 5번가에 그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였다. 다이아몬드 짐은 5,000개의 손수건, 200개의 정장을 갖고 있었고 무릎까지 오는 프로코트와 비단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사람들 앞에 절대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개들만 구경꾼으로 있는 마른 초원을 설로 보수용 수동차를 타고 서부 철로를 혼자 이동할 때도 짐은 프로코트와 비단 모자를 착용하고 다이아몬드를 잔뜩 박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다이아몬드 짐의 위장은 일반인보다 6배 더 컸고 배포도 그만큼 컸다. 오랜 세월 그는 불운을 겪고 있다면서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 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리숙한 호구가 되는 일도 재미있죠. 감당만 할 수만 있다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빌려준 차용증의 금액을 모두 합하니 4만 파운드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을 마감하면서 그가 했던 일 중 하나는 이 차용증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유언 집행인들에게 빚을 받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곧 죽겠네요. 내 뒤에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나 골칫거리는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브래디가 사망하자 실질적으로 그의 막대한 재산은 자선단체로 넘어갔다. 그의 다이아몬드와 루비, 그리고 에메랄드는 대략 40만 파운드의 가치로 추산되었다. 이것들은 전부 다른 반지의 장식으로 들어가 재판매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은 한때 다이아몬드 짐에게 엄청난 매력을 더했던 보석들 중 하나를 착용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이아몬드 짐을 사랑했지만 그는 평생 미혼이었다. 그는 릴리언 러셀의 무릎에 20만 파운드를 내놓으며 결혼해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한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나처럼 못생긴 놈하고 결혼하려는 여자는 없겠지. 그리고 브래디는 탁자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인생경영 포인트. 짐 브래디는 목재 차량 시대에 곧 철제 차량 시대가 올 것임을 내다보았기에 큰 돈을 벌었다. 큰 돈을 벌려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에 맞추어 행동에 나서야 하고 그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브래디는 큰 돈을 번 이후에 영화 위대한 개츠비처럼 화려한 파티를 개최하면서 인생을 즐겼다.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로 꾸미기도 했으며 집안의 가구가 실증나면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바꾸었다. 또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기도 했다. 여러모로 돈을 펑펑 쓴 인생이지만 그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의외로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고 큰 돈을 가진 만큼 배포도 커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선뜻 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의 상환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그가 돈을 빌려주면서 말한 어리숙한 호구가 되는 일도 재미있죠. 감당만 할 수만 있다면요라는 말은 그의 관대함을 잘 드러낸다. 또한 죽음의 임박해서는 갖고 있던 차용증들을 호쾌하게 불태워버려 사람들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일궈낸 큰 불을 자기 뜻대로 호쾌하게 쓰다 갔다.